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OC캠프, 오창일의 광고교실에서 진행하는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연구 방법론, 광고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었죠. 질적인 연구와 양적인 연구가 있고, 질적인 연구는 뭐 기하학적 분석, 이데올로기 분석, 전신 분석에 의한 분석,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 기술적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양적 분석의 대표적인 것이 내용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양적으로 어떤 해석소가 많이 노출되고 빈도수가 높으냐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표면 구조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내용 분석이다, 이런 말씀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내용 분석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우리 크리에이티브,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는 많은 그 표현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소, 의미소라는 말부터 썼죠. 개념이 들어가 있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최소 단의 기본 단위. 우리 세포로 본다면, 유기체로 본다면 세포에 해당되는 것이 해석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해석소는 있는 해석소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없어도 좋은 해석소는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그 CM 플랜을 빌려서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집단 창작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표현 요소, 즉 해석소, 의미소는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 다 의미가 있다,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석소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있느냐, 빈도수가 뭐냐, 기법이 뭐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즉 내용 분석의 요소, 즉 해석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상 편집과 의미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그 해석소, 우리 내용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바로 미장센과 몽타주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죠. 우리 그 공전의 히트를 쳤던 SSG.com의 TV CM입니다. 여자 모델 공효준이 나오고 남자 셀럽 배우 모델인 공유가 나와서 아주 모더니즘하게, 아주 미니멀리즘하게, 아주 핵심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전의 히트를 쳤었죠.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SSG라고 하는 브랜드를 선호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런칭 광고 개념이었죠. 그리고 화제성이 있는, 그런 유발하기 위한 그런 크리에이티브였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해서 내용 분석 사례로 삼고자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게 쓱 해야겠어요. 이런 말들이 유명했었죠.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쓱닷컴의 그 광고 목표는 먼저 브랜드 네임 인지도입니다. 여러분한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광고 커뮤니케이션, 광고 크리에이티브 기본적인 목표는 인지도, 구매도, 의향률,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다. 직접적인 마케팅 기여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지향적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가상으로 인지도 10% 제고라는 것을 설정해 봤습니다. 그다음 표현 전략은 고품격 쇼핑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치열합니다. 정글에서 많은 그 닷컴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쓱닷컴, SSG.com은 고품격 쇼핑몰 이미지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빅 모델을 캐스팅했고 표현이 차별력 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쓱닷컴의 해석소가 뭔가 한번 보죠. 해석소는 당대 최고 인기 스타를 활용으로 주목률을 제고했다. 그래서 시적이고 대중적인 유명인사, 즉 셀럽을 쇼핑 채널의 대표 주자, 대표 선수로 캐스팅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좀 이제 차별화 있는 의미가 있는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SSG를 읽지 않고 쓱으로 내다는 것이죠. 이 전형적인 우리 MZ 세대들의 어떤 독서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축약, 새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언어 유희.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개방화 되어 있고 MZ 세대들이 그런 재기 발랄함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회가 되었다. 그 다음에 외래어 사용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의도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패러디적이 있는 약간 냉소적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도 담으면서 비판하면서 수용하고 수용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어떤 이중성을 잘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쓱딱 쓸 때 들을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의외성입니다. 의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면에서 거의 80%를 차지하는 아주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그죠? 뜻밖의 들리는 그런 생소함, 낯설기 효과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썩의 멘트는 모바일 고객의 구매 행동과 연결되어 화면 이동 시에 금지를 움직이는 행위와 일치한다. 딱딱 버튼, 그죠? 클릭 구매 버튼을 누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웹2의 자막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공효진과 공유력과 관한 두 빅모델이 갖고 있고 어떤 상황, 설정, TPO죠.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상황이 굉장히 절제미를 주고 미니멀리즘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인 일탈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촬영 장소가 외딴 별장 같은 펜션을 연상시킨다. 펜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탈성이죠. 일탈성. 일탈성이라고 일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부유층.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라는 뜻이겠죠. 품격 있는 정장이라든지 부유층의 놀이다. 그 다음에 일탈은 소위 말해서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그죠? 아주 와이파이만 될 수 있고 와이파이만 된다면 어디나 이용할 수 있는 즉 모바일 anytime anywhere죠. anytime anywhere any place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사용 편리성 공간의 장애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따라하기 유행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 의외성과 낯설기 효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 번쯤 모방 행동, 모방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USB 효과로 봅니다. USB라는 것은 unexpectedness, 앞에서 말씀드렸죠. 의외성, 그 다음 surprise, 놀랍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매 행동을 이어갔다. 그래서 제가 약자를 붙여서, 이니셜을 붙여서 USB 효과 이런 말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게 쓱다큰 TVCM을 해석수를 중심으로 한 내용 분석이 이렇게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쓱다큼에서 내용 분석, 즉 의미 해석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내용 분석 항목이 어떤 게 되느냐 여러분이 눈치 다 채셨겠죠. 제가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기준일 때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본적인 해석소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노출 시간, 숏수, 롱숏이냐, 숏, 그죠? 숏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 다음에 숏이 넘어가는 특성, 컷이냐, 오버랩이냐, 슬로우냐, 이중이냐, 저속 촬영이냐, 이것들 목소리. 그 다음에 표정. 누구에게 말하는가, 언제 개입하는가, 인물의 시각적 특성, 아주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제품 등장 방법, 여기서는 물론 안 나옵니다만은 제품이 어떻게 자에서 오느냐, 위에서 떨어지느냐, 아래에서 올라오느냐 다 다르죠. 그러니까 논적이냐, 서사냐, 은유냐, 그다음 양식과 분위기, 우리가 흔히 현장에서는 톤 앤 매너라 그러죠. 양식과 분위기가 어떠냐, 수사학적인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카피 메시지죠. 여기서는 쓱 해야겠어요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움직였죠. 쓱. 그럼 쓱이 뭐냐? SSG다. SSG는 뭐냐? 새로운 고품격 인터넷 사이트, 닷컴 모델이다.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카피 노출 빈도. 그 다음 미장센. 그 다음에 몽타주. 요거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장센. 그 다음에 레이아웃과 타이포그래프, 의상, 컬러, 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는 없어서 좋은 건 없다고 말씀드렸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떤 해석수를 추출해내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 특히 영상, 동영상 광고에서는 그 크리에이티브 표현 요소, 의미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기본적인 촬영 기법이라든지 제작 도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의 1단계 출발점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 분석, 양적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질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질적인 분석은
기호학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상품 미학이라든지 수용자적인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2차적으로 가능하다. 심화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을 하기 위한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내용 분석, 해석소에 나타나 있는 기법, 도구,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로저 샵, 기본적인 촬영에서 클로저 샵은 어떤 것이 있는가? 기본적인 제작 도구에서 느낄 수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많이 보시고 있죠. 빅 모델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다든지 상품을 클로즈업 한다든지 이렇게 클로즈업이 보여준다면 이건 빅 클로즈업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눈매라든지 모델의 표정이라든지 이걸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한 영상,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의미 해석소, 중요한 해석소가 되겠죠. 수용자들한테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럴 때 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1 대화 효과다. 이 모델이나 상품면을 보고 모델이 비클로즈된 눈매를 보면서 수용자의 개입 욕구가 유발됩니다. 강렬하다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멘트가 나올 것인지 그죠? 기다린다는 것이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수용자의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개입입니다. 참여입니다. 그러면 시선을 잡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학습 효과, 강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샤넬과 입생 로랑의 향수 광고, 립스틱 광고인데 이런 사례를 통해서 클로즈업 효과 사셔의 어떤 특징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해석소, 의미 해석소, 즉 내용 분석의 단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업 샷 2를 보면은 디렉트적 카드 생산이 나온다. 클로즈업 하다 보면은 CM 플래너 혹은 현장의 디렉터 감독이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디렉터만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추출이 됩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보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깊은 브랜드 광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직관을 통해서 디렉터 컷이 생산될 수 있고 이 디렉터 컷은 그 광고 전체 흐름에 굉장히 중요하고 키 비주얼이 될 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우리 기획의 요소로도 작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분석 해석수로 본다면은 전문가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신뢰감을 준다. 광고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대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캐릭터를 많이 쓰죠. 캐릭터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그 영상, 그 TV CM, 그 어떤 드라마, 그죠? 그 어떤 카툰의 어떤 연상 효과를 주는 아주 객관적인 상관물이다. 주인공이면서도 대표 얼굴이라는 이야기죠. 자연스럽게 주목 효과를 줍니다. 아이 시선을 잡죠. 그 다음에 그 드라마, 그죠? 그 영화의 정체성을 주고 또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친근감을 줍니다. 이런 것들, 이러한 기법, 이러한 접근, 이러한 내용, 의미 해석소가 광고 크리에이티브 왔을 때도 같은 효과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표현 차별화에서 이런 캐릭터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우리가 일반 주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이런 캐릭터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굿즈로 판다든지 상품 외적인 그런 파생 상품으로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주인공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서 많이 쓰고 있다. 한 사례라는 이야기죠. 해석서의 한 사례로서 제시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롱샷이죠. 롱샷은 아무 세트가 없습니다. 현장을 그대로 찍은 것이죠. 일종의 다큐멘터리 효과가 줍니다. 그 다음에 스펙타클한 어떤 규모감을 주고 있을 수 있죠. 표현에서 해석서의 규모감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강한 자신감, 그죠? 브랜드가 주관하는 어떤 글로벌 감각, 그죠? 어떤 오픈리서, 개방적이라는 이야기죠. 개방적이라는 것은 모두에서 노출됐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도 연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을 부각시킬 수 있고 주목 효과를 주더라. 그래서 롱샷도 우리 내용 분석, 해석소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로서 작용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소, 내용 분석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경쟁 브랜드의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비교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에뛰드하고 이니스프리하고 미사가 있죠. 이제 스트리트샵에서 많이 나오는 그 경쟁 브랜드이죠. 20대, 30대에서 많이 쓰는 사정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요 각 브랜드 갖고 있는 해석소,
내용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단위라 그랬습니다. 해석소, 의미소가 이렇게 다 구별되더라. 앞부분에서 내용 분석의 중요한 항목들을 말씀드렸죠. 촬영 기법, 노출 시간, 모델 뭐냐, 언제 찍었느냐, 어떤 기법이냐, 롱샷이냐, 몽타주냐 다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을 맞는데 우리가 좀 더 세분한다면은, 즉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해석소의 부분은 다 의미가 있고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전제를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 다 분수해 본다면 이렇게 차별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모델, 메시지가 뭐냐, 기본이죠. 사운드는 뭐냐, 트렌드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카메라 호킹이 뭐냐, 톤앤메리가 뭐냐, 이 나올 수 있죠. 이러한 녀석들이 각 브랜드, 경쟁 브랜드 사이에 다 다르더라는 이야기죠. 다 다르더라. 에뛰드 하우스 경우는 이렇게 크리스탈이라는 모델을 썼고, 그죠? 이니스프리에서는 유나를 썼고, 미샤에서는 소년을 썼습니다. 어떤 면은 기본이죠. 경쟁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경쟁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 달라지는 것은 필수적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로 차별화라는 거예요. 차별화. 근데 그 모델만 차별화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해석소가 다 다르더라는 이야기죠. 놀랍게도 이러한 비교는 철저하게 차별화되어 있고 중복되고 같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특정 브랜드가 미투 전략으로, 그죠? 3등, 4등 브랜드가 1등을 모방하기 위해서 미투 전략으로 가지 않는 한 기본적인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광고 크리에이티브라면 이러한 해석소가 다 다르라는 거죠. 놀라울 정도입니다. 철저하게 차별화되어 있고 서로 경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가 발랄한가, 평화로운가, 치명적인가. 카메라 호킹이 아이앵글, 줌인, 줌아웃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니스프리는 스윙샷을 많이 쓰고 있고 미샤는 페이드 인 아웃을 많이 쓰더라. 톤앤메리도 상큼하다, 자연스럽다, 시크하다, 도도하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철저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볼까요? 또 보면 화법도 그렇고 에뛰드나 이니시프리나 미사 같은 경우에 화법이 이렇게 청류형, 단독, 독배형, 음운형, 키 카피 다르죠. 키 비주얼 다르죠. 객관적 상관물 다 다르죠. 에뛰드 솜사탕이라면 이게 벚꽃나무를 중심으로 이건 거울을 중심으로 나오죠. 장소가 젊음이냐, 숲이냐, 고급 맨션이냐 다르죠. 컬러가 웜톤이냐, 쿨톤이냐, 모노톤이냐, 의미 해석이 쉽다, 어렵다, 소재가 라이프냐, 에코냐, 모던이냐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주 치열한 화장품 시장의 스트리트 샵들의 어떤 경쟁을 비교했는데 철저하게 차별되더라. 그것이 해석서, 의미서, 내용 분석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달라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자, 앞에서 화장품을 봤습니다만은 제지회사를 볼까요? 대한제지하고 페이퍼코리아하고 전주페이퍼라고 3대 제지회사가 있는데 이 경쟁 브랜드도 철저하게 인쇄 광고인데도 다르다는 이야기죠. 즉 대한제지회사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비전.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 제지해라는 회사와는 관련성은 체계를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 책에서 펼쳐지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비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이퍼코리아에서는 상품 자체, 즉 제지회사이기 때문에 종이를 만든 쇼핑백을 바로 보여줍니다. 종이라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정, 자연친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전주페이퍼에서는 이렇게 도약하는 모습, 젊은 세대들이 단계별로 뛰어오르는 모습, 물론 이제 종이라고 하는 재질이라고 하는 소재를 써서 비주얼로 하나의 객관적 상관물을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서 뛰어놀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표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높은 단계로 도전하는 기업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광고가 다 기업 이미지 광고로 보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즉 제가 이 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내용 분석, 의미 해석소가 이렇게 철저하게 차별화되더라.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미장센과 몽타주가 중요하다 이야기했는데 이거 조금 더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미장센은 프레임과 내부의 조형 요소, 즉 배경, 인물, 조명, 의상, 분장, 카메라의 움직임 등과 같은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즉 화면 구성이다.
화면 구성. 그래서 몽타주, 미장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면화의 어떤 불어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몽타주를 봅시다. 모든 셔트와 장면들 그리고 시퀀스들을 최종적으로 영화로 편집하는 과정이다. 기본적으로 편집이다.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게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화면 구성이다. 즉, 미장센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프레임, 정사진 개념의 프레임에서 어떤 배치, 레이아웃이 나오냐 하는 것이 중심으로 한다면 몽타주는 기본적으로 동적인, 시간적인 계열 편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미장센은 단순한 숏, 테이크, 즉 카메라가 장면을 찍기 시작해서 멈추기까지 시간 동안에 화면 속에 담기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아시겠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미장센. 화면 속에 무엇이 어떤 이미지를 담도록 하느냐 하는 그 작업, 그 배치, 레이아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몽타주는 셔트와 셔트를 결합시켜 하나의 의미나 효과를 얻어내는 작업이다. 그 몽타주는 다분히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죠. 편집이라는 것입니다. 몽타주가 편집을 통해 영화 주제를 드러낸다면 미장센은 화면 속에 담기는 이미지의 구성 요소를 조합해서 어떤 주제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작업이다. 즉, 하나의 장면 안에서 감독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역할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장센과 몽타주에 대한 이야기는 광고 크리에이터 분석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특히 내용 분석, 해석 수사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몽타주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복합 편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합 편집은 사건의 이미 에너지와 내적 관계를 전달하고 사건의 에너지와 내적 관계, 즉 하나의 장면에서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사건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상호작용하느냐 하는 그런 내적 관계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복합 편집은 객관적 시각보다는 주관적인 시간에 영향을 준다.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중점이다. 진행을 보여주면은 수용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복합 편집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 바로 몽타주입니다. 편집이라는 이야기죠. 몽타주는 둘 이상의 개별적인 장면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몽타주는 이제 분석 몽타주. 분석 몽타주의 경우에는 순차적인 경우 단면 몽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제 연상 몽타주는 비교 몽타주와 충돌 몽타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분석 할 때는 순차적으로 몽타주고 단면에서 어떤 몽타주가 진행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고 해석해 준다는 것이죠. 이거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주제 연상 몽타주입니다. 주제 연상. 주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중요하지만 광고에서는 짧은 15초, 30초, 혹은 최근에 한 3분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테마를 연상시켜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주제를 어떻게 잘 연상시킬 수 있는 몽타주, 연상시킬 수 있는 편지, 사건의 전개, 시간 순서적인 배열, 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제 연상 몽타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 생각을 들었습니다. 주제 연상 몽타주에서는 제3의 중요한 주제나 개념을 연상시키기 위해 외견상으로 관련이 없는 듯한 이미지를 병렬식으로 표현한다. 즉 나란히 붙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편집을 흔히 이제 현장에서는 붙여라, 짜깁기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이어 붙이느냐, 어떻게 짜깁기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고 주제를 연상시키는 효과가 달라지는 거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는 것에 대한 수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주제 연상 몽타주는 굉장히 중요하다. 주제 연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비교 몽타주라는 기법을 쓰고 충돌 몽타주라는 기법을 씁니다. 자, 비교 몽타주입니다. 비교 몽타주에는 주제상으로 관련된 영상을 비교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볼까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몽타주는 기본적으로 연결과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두 장면을 이어 붙이는 편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앞부분에 굶주린 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 통해서 어떤 그림이 음식을 주워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굶주린 개와 굶주린 그리를 비교함으로써 이어 붙임으로써 빈곤과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용이 그 의미 해석수가 전달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 많이 보죠. 이걸 우리 많이 봤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죠. 달리는 스포츠카를 보여주는데 그의 제트의 그림자가 쫙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한 속도감을 느껴진다는 것이죠. 달리는 표범을 보이고 그 표범이 썩 디졸브되고 썩 사라지죠. 딱 사라지는 사이에 고급 스튜디오가 딱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 광고 브랜드이죠. 그럼 굉장히 부드러운 속도감, 동물이 달리듯이 표범이 달리듯이 부드럽게 성차감, 안정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광고이죠. 그 광고 브랜드의 어떤 주제가 그렇게 연상이 되게 하는데 이러한 비교적인 몽타주를 쓰면 효과가 있다. 우리 이런 크리에이티브 요소, 해석서를 끄집어내고 발굴하고 발견해서 우리가 내용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갈등 충돌 볼까요? 충돌 몽타주는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개의 상반되는 사건을 충돌시킨다. 갈등 대립시킨다는 이야기죠. 앞부분에 봤을 때 그린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건 뭐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린이 뭡니다. 굉장히 배고프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 다음 카드에서는 대식가가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풍성하고 화로운 아주 고급 비싼 것을 아주 먹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영상, 몽타주를 통해서 우리는 빈부의 격차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데도 말이겠죠. 꽃들이 가득한 넓은 들판,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득한 도시, 그러니까 무분별한 자연훼손, 이렇게 의미가 해석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음양 건설 현장의 트럭하고 망치질, 톱질시설을 보여주면서 자연훼손, 환경 파괴, 이러한 주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앞부분의 편집, 몽타주, 뒷부분의 몽타주를 서로 충돌시키고 갈등 대립시킴으로써 주제를 강하게 연상시키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기법상에 드러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용 분석을 하느냐, 어떻게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런 제작 툴, 제작 도구, 기법, 촬영, 칼라, 톤 앤 매너, 그 다음에 모델의 행동, 어떤 모델을 썼느냐, 어떤 자세냐 하는 것들이 분석해 본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내용 분석의 전형적인 사례고 아주 출발점이다.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의 핵심적인 기본 1단계 핵심 요소다라는 의미를 강조드렸습니다. 저 광고 표현은 유기차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존재 그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표현되었다. 그 카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그 모델을 캐스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필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한 모델들, 표현 요소, 의미, 해석서는 다 의미가 있다. 해석서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 전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크리에이티브 분석이 된다. 그 다음에 미장센과 몽타주를 말씀드렸고, 그럼 해석서의 필연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없어도 좋은 것은 없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한자의 조성 원리에서 회의라 그랬죠. 두 개의 전혀 다른 것이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얘기했습니다. 즉 여와 자가 모여서 호가 되는 것,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 되겠죠.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복습이 합니다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본적인 해석서, 그죠? 그다음에 내용 분석의 1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중요한 요소들이 미장센 몽타주였고, 내용 분석 요소들 앞에 쭉 항목들했죠. 촬영, 샷, 모델, 기법, 그죠? 카피는 물론이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다각도로 알고 있으면은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 여러분들이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생산해낼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기본적인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의 핵심 1차적인 요소를 말씀드렸고, 항상 창의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생활과 직업과 하시는 일들이 좀 창의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